스마트 리포팅을 소개하기 위한 스마트 리포팅 입문 영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리포팅 입문의 동영상 목록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범용 리포팅, 스마트 리포팅 맞춤, 자동화, AI 등에 대해 시리즈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의 스마트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시대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의와 요소, 메커니즘, 스마트 팩토리 영역별 특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 업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수주, 설계를 거쳐서 생산, 출하, 재고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제조 업무를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산 이전 업무와 생산과 이후 업무로 이분화하였습니다. 수주, 설계, 생산계획, 원재료 구매 등이 생산 이전 업무입니다. 그리고 생산, 출하, 재고 관리가 생산과 이후 업무입니다. 제조 업무 이분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산 이전 업무에서는 개별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 이후에는 개별 제품이 존재합니다. 개별 제품이 존재 유무에 따라서 업무의 방식,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별 제품 존재 유무에 따라 이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포팅 영역과 스마트 컨트롤 영역입니다. 스마트 리포팅 영역은 생산 이전 업무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 컨트롤은 생산과 이후 업무의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 리포팅과 스마트 컨트롤의 차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대라는 그런 첨주문헌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경우 정보 재현과 복제의 정확성과 무한반복성에 의해서 정보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서 다시 스마트 시대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와 스마트 시대의 차이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최대한의 속도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대에서는 소비자에 맞춰 제공되는 기술 수준과 발전 방향이 다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TV, 스마트 AI 비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본 동영상에서는 스마트 리포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대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개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맞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딸의 임신용품 할인 쿠폰에 대한 일화를 아실 것입니다. 고등학생 아버지보다 마케팅 회사에서 먼저 임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딸의 구매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맞춤 정형외과 부품이 생산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추천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출장 가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동영상이 추천됩니다. GPS에 의해서 위치 정보가 파악이 되고 그 사람이 예전에 봤던 동영상으로부터 그 사람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동영상이 추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추천 영화가 제공됩니다. 그 사람이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스릴러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신작이 나오는 경우에 추천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즉 맞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맞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다기능, 초연결, 센서와 IoT 등에 의한 공유, 하드, 클라우드 앤 엣지 컴퓨팅에 의한 빅데이터 처리,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의해서 위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시대, 즉 맞춤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급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집단지성이 이루어집니다. 단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해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과 소기업의 방대한 집합이 이루어져 있고 대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급자들은 사용자 지향적 기술을 개발하여서 맞춤 제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과 소비자 사이의 장벽을 없애줍니다. 이러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연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질서의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소비자와 집단 지성의 공급자를 매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혁신이 거래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공통의 표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이 큰 의미에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화의 작동을 위한 사회 인프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맞춤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맞춤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맞춤 서비스를 활용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기업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조업에서 맞춤 서비스를 혹은 맞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특성상 맞춤 서비스 혹은 맞춤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현재 일하는 방식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업의 특성이 맞춤 서비스, 맞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업종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맞춤 제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만 앞으로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업종에서는. 제조업의 맞춤 비즈니스에 대해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에 AI를 활용하자, 4차 산업화하자, 스마트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AI, 스마트, 4차 산업화 등이 화두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AI를 잘 아는 사람, 4차 산업화가 뭔지 아는 사람, 스마트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화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자, 4차 산업화하자, 스마트화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맞춤화하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앞에 4차 산업화, 스마트화는 다 맞춤화를 위한 화두입니다. 맞춤 길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이가 200m인 콜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고객사가 A라는 고객사는 7m, D라는 고객사는 13m를 절단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각각의 경우에 4m 혹은 5m의 자투리가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맞춤 시대에서는 A사에는 7m의 배수로 코일 길이를 제공하고 D사에는 13m의 배수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투리 손실이 없어지게 되죠.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맞춤 제품 제공이 상당히 어렵고 비쌌습니다. 하지만은
AI라든가 4차 산업화 관련 기술, 스마트화 관련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화가 가능해졌고 저렴해졌습니다. 맞춤 함량, 기존에 10%, 20%, 30% 함량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했습니다. 과거에 공급자가, 생산자가 갑일 때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10%가 필요하면 당신이 배합해서 쓰십시오. 하지만은 미래에는, 향후에는 이러한 공급자 위주 시장이 아니라 수요가 위주 시장이 됩니다. 고객이 12%를 요청하면 12%에서 맞춰서 제품을 공급해야 되고 17%를 요구하면 그에 맞춰서 제공해야지만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맞춤 품질. 과거에는 양산하는 유사 품질이 있으니 가장 유사한 것을 가져다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 과잉 품질에 의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맞춤 품질을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춤 양복과 기성 양복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죠? 그리고 맞춤 구두가 있습니다. 맞춤이 좀 더 편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맞춤으로 하고 싶죠.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러한 맞춤이 숫자값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AI의 발전, 4차 산업화 기술의 발전, 스마트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러한 맞춤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저렴해지고 신속해졌습니다. 맞춤의 지능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량 자동 복제 생산에 의한 저렴한 양산품을 생산하든가 아주 소량의 맞춤 제품을 수동으로 생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행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스마트 시대에는 두 개가 병합됩니다. 대량 자동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의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조 생산 이전 단계 그리고 생산과 이후 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생산 이전 단계는 스마트 리포팅 영역입니다. 수주서부터 원재료 구매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별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서부터 개별 제품이 존재하고 이때부터가 스마트 컨트롤 영역입니다. 스마트 리포팅 영역은 제품 집합의 관리를 위한 구간이고 분간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결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스마트 리포팅, 업무 스마트화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는 개별 제품 관리가 필요하고 따라서 군내 변동, 설비 설정 지능화, 센서와 IoT 등 하드웨어 투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개별 제품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 업무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화 방법론도 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 리포팅 영역의 한 예로서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스마트 컨트롤 영역의 대표적인 생산 업무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리포팅의 설계 최적화 단계에서는 품질의 평균값이 관심 대상입니다. 품질 A가 있고 품질 B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여러 개 양산 제품들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양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객이 새로운 품질 특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품질 특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제조 조건을 신규 도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설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규 제조 조건 도출이 목적이고 의도적으로 품질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 요인에 의한 품질 변화가
관심 대상입니다. 스마트 컨트롤의 주요한 단계인 생산 제어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계 최적화 단계에서 목표 제조 조건, 표준 제조 조건이 정해졌다 그러면 개별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 제어 단계에서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목표 품질에 모일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맞춤 제품의 품질 변동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국내 변동 최소화가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설비 요인 품질 변동이 분석 대상입니다. 과거의 오토매틱 컨트롤과 현재의 스마트 컨트롤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A를 생산하다가 제품 B를 생산하는 변화의 시간 간격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맞춤형 시대에는 제품 A를 생산하다가 빠른 속도로 제품 B를 생산하다가 또 제품 C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제품이 자꾸 변화하는 경우에 오토매틱 컨트롤러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스마트 컨트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롤을 위해서 센서, IoT, AI 등 다양한 스마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량 양산 시대에는 오토매틱 컨트롤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맞춤형 제품 시대에는 스마트 컨트롤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여러 관점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사람이고 탐색과 예측이 주 업무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의 신제조 조건 도출이 주 목적입니다. 관심 범위는 굉장히 넓고 공간 변동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단위로 혹은 며칠 단위로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위한 스마트 리포팅은 저가가 될 수 있고 표준 설정이 관심 대상이고 제품 집합이 관리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마트 컨트롤은 의사결정을 즉 설비 조업 조건을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는 제어가 주요 관심사고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범위는 관심 범위는 협소하고 군내 변동 분석이 주 관심 대상입니다. 의사결정은 초단위 혹은 분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센서나 IoT 같은 하드웨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그리고 개별 제품별로 제품 하나하나마다 미세 조정이 관심 대상입니다. 개별 제품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이전의 스마트 리포팅 단계와 생산 및 이후 단계를 위한 스마트 컨트롤 단계로 나눠집니다. 스마트 리포팅은 스마트 팩토리의 포탈, 즉 진입 단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리포팅을 먼저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롤로 들어가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리포팅은 스마트 컨트롤에 비해 투자비가 적고 간단해서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스마트 리포팅으로 한번 스마트 팩토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진짜 맞춤형 제품 혹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스마트 컨트롤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